얘들아 안녕.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지니쌤이야. 오늘은 쌤이 육모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해설 강의가 아니라 우리 꾸미들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해설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단순히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해설 강의랑은 완전히 다르게 쌤이 진짜 알차게 우리 꾸미들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어. 쌤이랑 같이 교훈이 많은, 꼭 풀어봐야 하는 문제 탑 5를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해볼 거야. 이 문제들에서 쓰인 교훈이 수능에 그대로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 해설 강의만 들었는데도 나 할 수 있겠다. 나 진짜 영어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뿜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줄게. 뿡뿡이 아니라 뿜뿜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꾸준 로그.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볼 문제는 바로 제목 찾기입니다. 자, 제목 찾기, 주제를 찾는 유형이지. 자, 이 유형 어떻게 푸는지 쌤이 유형별 풀이법까지 같이 알려주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찾기, 그러니까 주제 찾기는 쌤이 지금 적어놓은 것처럼 지문 동의어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지문 동의어는 얘들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지문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 부분이나 다 그냥 동의어 찾아가지고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딱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중요한 부분이 도대체 어딜까? 자, 중요한 부분은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리고 연결사 문장이 중요한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들아, 너무나 눈에 띄는 거 벗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 문장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겠다. 그치? 자, 그러면 쌤이 조금 확대를 해서 우리 번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치사 in부터 century까지 묶어줄게. 그리고 this가 주어, 그리고 began to change가 동사. 자, 한번 읽어볼까? 하지만 18세기 후반에 이것은 바뀌기 시작했대. 그러면 지금 뭔가 바뀌었나 봐.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뭐가 바뀌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바뀐 내용이 여기 뒤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부분에다가 노란색으로 밑줄 한번 먼저 쳐볼게.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음식은 became more, 뭐시기 이상이 되었대. 근데 뭐보다 이상이 되었대? 단순히 삶에서의 필요성보다 그 이상이 되었대. 그니까 얘들아, 항상 멈춰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멈춰서 이해를 해보면 음식은 단순히 삶에서 필요한 거, 그거보다 그 이상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식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 먹기도 하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 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봐. 음식 짱짱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항상 지문을 읽을 때는 얘들아, 어려운 부분에 막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좀 쉬운 부분에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봐. 특히 주어 동사 부분.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한번 집중을 해볼 거냐면 여기. 자, 쌤이 노란색으로 밑줄 칠하고 있는 딱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일단 주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동사가 led, lead의 과거형이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해석을 해보자. 레스토랑의 rise, 그러니까 뭔가 뜨고 있는 거, 상승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뜨고 있는 거는 eventually, 특히 led, 이끌었대. 자, 뭐를 이끌었을까? 지금 보면 클래스가 나왔어. 자, 이 클래스는 계급 아니면은 뭐 계층, 집단, 유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애매했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얘들아 그냥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추상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은 영어는 지읒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버려봤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단어도 알면 좋지만 만약에 몰랐어? 그러면 버릴게. 자, 이렇게까지 버려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쌤이 화끈하게 버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뒤에 후가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요 단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었나 봐. 그러니까 여기 뒤에 후가 나와서 이 사람을 꾸며주지. 자, 그러면 우리 후 뒤에 한번 읽어보자. Prided, 프라이드를 느꼈대.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자, 그리고 being 나오면 얘들아 그냥 cleansing, 버려주면 됩니다. 자, 그들 스스로 뭐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냐면 critics, 이 단어는 알아야 돼 얘들아. 몰랐다면 지금 외우세요.
비평이란 뜻이야. 뭐에 대해 비평하는 거냐면 taste, 맛, food, 음식, 그리고 cooking, 요리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꼈대. 얘들아, 이 문장 멈춰서 우리 무슨 말인지 이해해보자. 만약에 쌤 저 이 문장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멈춰서 구조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글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레스토랑이 있어. 레스토랑. 자, 근데 그 레스토랑이 rice, 뜨고 있대. 자, 근데 그게 뭐를 이끌었냐면 좀 프라이드, 뿌듯함을 느끼게 했대. 근데 뭐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거야?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했다. 뭐를 비평하는 거야? 맛, 그리고 뭐 음식, 요리, 뭐 요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아, 적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뜨면서 맛이랑 요리를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거지. 자, 우리 이 문장이랑 이 문장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은 단순히 삶에서 필요한 거, 그거 이상을 것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음식은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 먹는다. 이것보다 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있나 봐. 자, 근데 그게 뭔지 봤더니 여기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레스토랑이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 스스로 맛을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됐대.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거랑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선택지 5개 중에 한번 골라보자. 자, 얘들아, 우리 2번 한번 볼래? 자, 2번을 지금 보면 beyond mere necessity.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mere.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얘들아. 모르면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겨우라는 뜻입니다. 겨우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beyond, 넘어섰대.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선택지 읽을 때는 제발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돼. 정답이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필요한 것보다 더한 어떤 가치를 가지나 봐. 자, 근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 얘들아? Food became more than just a life necessity. 이 부분이랑 완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쌤이 좀 화살표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necessity 그리고 necessity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mere, 단지, 겨우, 이거는 just, 단지랑 동의어로 온 거고, 그리고 more than, 이게 beyond, 넘어서서 이렇게 온 거지. 아, 이게 바로 지문 동의어구나. 괜찮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봐봐. 음식 문화가 떴대. 얘들아, 이거 어디서 봤어? 지금 요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음식 문화는 그들 스스로 비평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이게 이제 하나의 음식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또 화살표로 연결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음식을 비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음식의 문화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지문 동의어를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얘들아 공부할 때 또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보면서 이런 선택지는 평가원들이 오답으로 보는구나, 동의어로 안 보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 자, 그래서 쌤이랑 같이 오답 선택지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그래서 쌤이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주면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 평가원들은 일단 정답 선택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오답 선택지 4개를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식은 정답이랑 반대되는 선택지를 넣어 놓을 때도 있고, 아니면 완전 뚱딴지, 그러니까 쌤은 좀 비속어로 얘기를 하자면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냥 이 지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 아무거나 넣어서 완전 개소리 선택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답 선택지는 반대, 뚱딴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부터 거꾸로 반대인지 뚱딴지인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선택지 분석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일단 5번. 어떻게 산업화가 take over.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쌤이 적어줄게. 우리 꾸미들도 같이 적으면서 따라오는 거 추천합니다. 자, 산업화가 어떻게 지배하는가? 뭐를? 음식 생산을.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정답이려면 산업화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산업화가 음식 생산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얘들아, 이 질문은 산업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산업화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산업화라고 지금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설마 막 경제 막 이런 거 보고 산업화지 않을까 이렇게 때려 맞춘 꾸미들 없지? 근데 그렇게 때려 맞췄더라도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된다. 자, 그래서 산업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뚱딴지, 다른 말로 하면 개소리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4번 한번 보자. 왜 테이블 매너가 matter, 중요한지. 얘들아, matter, 얘가 명사로는 문제라는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 왜 테이블 문화가 중요한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얘들아 정답이려면 이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문은 읽어보면 알겠지만 테이블 매너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뚱딴지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Food and Class Identity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음식과 계급의 정체성. 그래서 4번을 만약에 정답으로 골랐다면 우리 아까 클래스 있었잖아. 클래스 어디 있어 얘들아? 여기 클래스, 우리가 클렌징한 부분이 있었지. 클래스 있으니까 이렇게 클래스 정답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읒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항상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냐면 특정 단어에 꽂혀서 확대 해석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 뜨끔한 꾸미들 굉장히 많을 거야. 무조건 고쳐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딱 눈에 띄는 단어 클래스가 있다는 이유로 연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보자. Tips for choosing restaurants for social occasions. 자, 팁들이래. 근데 어떤 팁이야? 레스토랑을 고르는 거에 대한 팁이야. 자, 얘들아 벌써 마음에 안 들지 않아? 이게 만약에 정답이려면 레스토랑을 고르는 팁. 첫 번째, 뭐 깨끗한 레스토랑. 두 번째, 뭐 유명한 사람한테 인정을 받은 레스토랑.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었잖아. 자, 그래서 우리 설마 레스토랑 얘기 나왔다고 레스토랑 정답 이러지 않았기를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다가 X 한번 해보자. 팁스. 이렇게 X하면 되지. 사실 choosing restaurants 이것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리고 for social occasions 뭐 사회적 경우. 근데 occasion에 또 모임이란 뜻이 있어. 어쨌든 사회적 모임을 위한 레스토랑을 고르는 방법? 완전 개소리죠. 자, 그래서 뚱딴지라고 적어 놓을게. 자, 그리고 얘들아 이제 1번 보자. 자, 지금 빨간 색깔 화살표가 덕지덕지 있기 때문에 쌤이 좀 지우고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잘 보여? 자, 가보자. Changing appetite. 변화하는 입맛. 얘들아 벌써 개소리 냄새가 나지? 근데 뒤에는 더 어이없어. The return of fine dining. 자, fine dining 얘들아 많이 들어봤어? 고급 레스토랑을 이제 fine dining이라고 하지. 비싼 레스토랑. 고급 다이닝을 the return, 귀환이래. 뭔 개소리야. 그치? 음식, 그러니까 fine dining이 귀환을 했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 그치? 설마 우리 이 지문에 얘들아 다이닝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보고 fine dining 이렇게 연결하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이런 단어에 꽂혀서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큰일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주제는 특정 단어에 꽂혀서 확대 해석하는 거. 요거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귀환에다가 X 그리고 변화하는 입맛. 이것도 완전히 아니지. 이게 맞으려면 이제 음식 트렌드, 뭐 구체적인 입맛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뭐 사람들이 단 걸 좋아했다가 신 걸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없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답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쌤이 포인트 정리를 해주면 우리 제목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의 동의어를 선택지에서 체크를 해주면 된다. 그때 어려운 부분 굳이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추상적인 부분, 딱히 별다른 정보가 없는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읽어봤자 손해야. 알았지? 아직 클렌징 독해법이 뭔지 모른다면 쌤이 유튜브에 꾸준로그 클렌징 독해법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오답 선택지를 만들 때는 반대, 뚱딴지 요렇게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뚱딴지 선택지였다고 보면 됩니다. 괜찮지 얘들아? 자,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다면 뭐 take over, 지배하다, 그리고 mere, 겨우, 단지, just랑 동의어였죠. 이제 요런 거 다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 특히 주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 그리고 이렇게 연결,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봐. 연결하면서 이 정도는 같은 말로 보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맞춰 나가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어법은 정말 다행히도 나오는 테마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쌤이 이번에도 정답만 딸랑 보여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테마들이 보통 어법 문제로 나오는지 쌤이 하나씩 얘기를 해줄 테니까 지금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우리 1번부터 볼까? 자,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러면 수일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일치. 쌤, 수일치가 뭐예요? 자, 말 그대로 수를 일치시켜주는 거야. 이때 수는 얘들아, 단수랑 복수를 얘기합니다. 다 수로 끝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일치라는 말을 봐서 뭐랑 뭐가 있어서 얘네의 수를 일치시켜준다. 약간 요런 뉘앙스인 것 같지?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주어랑 동사야. 그래서 우리 주어랑 동사를 찾은 다음에 얘네들이 수를 일치시켜주면 돼. 그니까 주어가 단수다. 그러면 동사도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고 주어가 복수야. 그러면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내용 생각하고 changes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어법 문제 풀 때는 너무 중요한 게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리고 어법 문제 풀 때만큼은 얘네들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주어를 찾아봐. 주어 지금 뭐야? changes. 그리고 지금 동사 자리에 are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hanges. 이거는 2개 이상이지. 복수라고 하죠. 그걸 유식한 말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복수 주어가 왔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써줘야 돼. 이게 바로 수일치. 근데 그때 우리 복수 동사에 are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 1번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까? 자, 2번은 지금 real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자, 우리 형용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보통 출제 의도는 이 자리에 혹시 부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2번이 포함된 문장을 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 주어, closeness and familiarity가 나와 있어. 쌤, 지금 뭐랑 뭐가 나왔으니까 2개로 봐야 되고 그거는 복수니까 복수동사 are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1번에 대한 힌트를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에 힌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 자, 그리고 이제 important 나오고 이제 in에서 끊어주자. 자, 그리고 지금 make가 나와. 그리고 the fictional environment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어쨌든 fictional 만약에 모른다고 한들 얘는 알잖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외워 얘들아. 자, 이거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명사야. 그치? 동의하지 얘들아. 환경은 명사다. 자,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만 가능합니다. 이건 얘들아 어법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정말 많이 나와.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만 가능해. 그래서 지금 여기 real, 현실적인, 실제의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와서 환경을 꾸며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쌤, 이때 more, 얘는 뭐예요? 꼽사리처럼 낀 요 녀석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more, 이건 얘들아 부사야. 근데 부사는 또 형용사를 꾸며줄 수가 있네. 그래서 더 현실적인,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더 현실적인 환경,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사실 하나 더 있어. 자, 그거를 쌤이 또 얘기를 해주자면 make는 얘들아 보통 오형식으로도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환경이 목적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목적격 보어는 어쨌든 목적격 보어이기 이전에 보어잖아. 말이 좀 너무 당연한 거지 얘들아. 목적격 보어는 보어잖아. 근데 보어는 뭐랑 뭐만 가능하냐면 명사랑 형용사만 가능해.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 보어 자리에 부사를 써놓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 골라낼 수 있어야겠지. 교육청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지금 보어 자리에 real 이 나온 거 너무 괜찮지? 형용사. 자, 그리고 이제 우리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야, 얘들아,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 자, 우리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우리 주어가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또 나왔어. 안녕? 그리고 이제 동사 make가 나옵니다. 그리고 it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easier 목적격 보어가 나왔어. 쌤, 지금 make 오형식으로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아까처럼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오형식 문장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갑자기 얘들아 perceive 동사가 왜 또 나와? 좀 이상하지 않았어? 이거 사실 너무 좋은 문제거든. 자, 영어는 우리 진짜 너무 중요한 대원칙이 있어. 하나의 문장에는 얘들아
하나의 동사만 있어야 돼. 이게 완전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아, 어법에서 이게 사실 영어의 본질이거든? 이거를 많이 건드리고 있어. 진짜 중요한 본질. 자,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동사만 있어야 돼. 그 관점에서 다시 얘들아, 이 문장을 한번 봐봐. 이미 make라고 하는 동사 있잖아. 근데 perceive 동사 왜 눈치 없이 또 나와? 그러니까 사실 내가 이걸 뭐로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모른다고 한들 3번이 정답이다라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1문장 1동사의 원칙을 어겼거든. 쌤 수업 듣고 있는 꾸미들은 많이 공감되지? 이거 솔직히 내가 진짜 많이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동사가 2개 오면 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동사가 2개가 올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궁금할 수 있어. 쌤, 이 perceive 뭐로 바꿔야 되나요? 자, 이거는 사실 to를 붙여줘야 돼. to perceive. to 부정사는 우리 동사로 보지 않거든. 그래서 to perceive가 맞고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쌤이 빠르게 설명을 해주면 영어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대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얘들아. 이런 게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 이런 게 오면 굉장히 저급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 너무 중요한 애들인데 여기에 긴 투부정사나 대절이 오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원래는 여기 이 목적어 자리에 to perceive 어쩌고가 있었을 거야. 근데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오면 안 좋은 문장이라고 본다며. 그래서 이 to perceive를 뒤로 빼. 그리고 그 원래 있던 목적어 자리에 it을 써놓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it을 유식하게 가짜 목적어, 가목적어라고 하고 to perceive가 원래 진짜 목적어였잖아.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까지 찍먹을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 지금 보면 safe, 이거는 안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지. 자, 쌤 완전 꿀팁 간다. 얘들아, 초집중해. safe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었다. 얘들아, 형용사에 ly가 붙잖아? 그러면 부사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우리 아까 위로 올라와 볼래? 우리 부사는 형용사랑 묶여서 많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번 시험에서 선택지 2번 그리고 선택지 4번에서 얘는 형용사 그리고 얘는 부사 요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2번이랑 4번 다 형용사 vs 부사가 출제 의도로 나온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너무 중요하니까 쌤 빠르게 정리를 해줄게. 쌤, 형용사랑 부사는 뭐가 다른가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 꾸며준다는 걸 유식한 말로 수식이라고 해. 자, 그리고 부사는 얘들아,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해줍니다. 그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 다라고 하는 건 형용사, 아니면 부사, 아니면은 뭐 문장 전체, 아니면은 동사, 이제 요런 애들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근데 꾸며주는 대상이 다르지. 그러니까 시험에 사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safely 한번 봐주자. 자, 지금 부사 뒤에 distanced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거 공부 조금 해본 꾸미들은 알 텐데, 자, 지금 보면 여기 ed가 붙어 있지. 자, 이렇게 ed가 붙어 있으면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 첫 번째는 과거 동사, 두 번째는 과거 분사라고 해서 분사는 얘들아 형용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지금은 과거 분사로 나왔어. 자, 그래서 지금 과거 분사는 쌤이 형용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형용사인 거야. 그리고 safely 자체는 부사인 거고 부사는 ad라고 표현해. 자, 그러면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 그치? 자,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 distance가 이제 원래 거리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 d가 붙어서 떨어진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인 거지. 근데 safely, 안전하게 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안전하게 떨어진. 너무 괜찮지? 그니까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ly 떼고 safe만 왔다면 틀린 거야. 왜냐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올 수 없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는 반드시 부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사는 형용사에 ly가 붙는 게 부사구나. 야, 완전 디테일까지 공부했다. 이건 얘들아 1등급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또 괜찮은 거네. 자, 그럼 이제 우리 5번 보자. 자, 5번 보면 지금 it이 주어고 is removed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is는 비동사에 들어가잖아. 참고로 비동사는 am,
are, is가 있죠. 자, 이 중에서 지금 is가 온 케이스인데 이렇게 비동사에다가 pp, 과거 분사라고 해. 자, 이건 보통 d로 끝나거나 ed로 끝나는 애들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거든. 자, 그럼 지금 d로 끝나잖아. 그치? 그니까 이거 과거 분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비동사 플러스 pp꼴이야. 이걸 얘들아 우리는 수동태라고 해. 수동태. 그러니까 지금 5번의 출제 의도는 수동태로 쓰는 거 맞냐?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쌤이 어법 수업할 때 진짜 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 쌤 수업 듣는 꾸미들은 지금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라고 하는 또 대원칙을 내가 알려주거든. 자, 일단 우리 타동사가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자. 타동사는 르를 붙여서 자연스러운 동사가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자, remove는 제거하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물어본다.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 르를 붙여보라 했어. 뭐뭐를 제거하다. 너무 괜찮지? 아, 쌤 이거 타동사네요. 그치? 근데 타동사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 자, 봐봐.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주고 우리 어법 볼 때는 얘네들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쌤, 그니까 지금 remove가 타동사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수동으로 바꿔줘야겠네. 자, 수동, 비동사 플러스 pp. 너무 괜찮은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어법 문제 열심히 풀어봤어. 쌤이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고 우리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린 거지. 사실 어법은 이거 진짜 1분 컷으로 진짜 빨리 푸는 학생들은 막 20초 안에도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어법은 포기하지 않고 어차피 나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이 유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빠르게 해설을 해볼 거야. 자, 쌤이 1분 안에 푸는 거 보여줄게. 자, 우리 문맥상 낱말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이걸 우리가 어휘추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유형은 쉽게 말해서 모순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모순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는 플러스이다. 하지만 플러스이다. 자, 요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이 플러스에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어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만이 오면 여기 앞에 플러스야. 그러면 뒤에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차은우는 우리 멋있는 차은우는 멋있다. 하지만 귀엽다. 너무 이상하잖아. 그치? 너무 이상해. 그래서 귀엽다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이렇게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풀립니다. 자, 우리 여기 마지막 5번만 한번 볼래? temporary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일시적인이란 뜻이야. 자, 쌤이 또 꿀팁을 주면 이 유형은 이렇게 뭔가 반대로 바꾸기 쉬운 단어, 좀 유식하게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라고 하거든. 그런 부분에 정답이 굉장히 많이 있어. 자, 일시적인의 반대는 얘들아 뭐야? 좀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일단 반의어가 명확한 단어인 것 같아서 유심히 봤는데 지금 봐봐. It is about balancing. 뭔가 균형을 맞추는 거에 관한 거래. 자, 근데 뭐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얘와 얘의 균형을 맞추는 건가 봐.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너의 아이디어의 표현과 발전의 균형을 맞추는 거래. 오케이. 여기 development 뒤에 of를 볼래? 이 of는 어떤 발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봐봐. 발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발전을 설명하는 거니까 발전 플러스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플러스에 대한 내용이 와야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돼. 자, 그리고 지금 유니크 보이스가 왔어. 독특한 목소리래. 근데 어떤 목소리냐면 leave, 남기다라는 뜻이야. 자, 근데 뭐를 남긴대? 일시적인 인상을 on your audience, 너의 청중에게. 그러니까 얘들아, 너의 청중한테 일시적으로 인상을 남겨주는 독특한 목소리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일단 발전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는 거.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리 꾸미들한테 오래오래
기억되고 오래오래 좀 깊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일시적인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인상을 주는 거는 좋은 거로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렇게 모순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 아니면 얘들아 이런 해석도 가능해. 유니크 보이스야. 그리고 이 독특한 목소리를 꾸며주는 부분으로 일시적인 인상을 남긴다가 온 거잖아. 그럼 얘들아 독특한 목소리는 보통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기억이 되지 않아? 자, 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주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소리가 그 풍선 헬륨을 들이마신? 풍선을 들이마신 그런 목소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굉장히 유니크한 목소리인 거지. 자, 이렇게 막 풍선을 들이마신 듯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꾸미가 만났어. 그러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할 거 아니야. 일시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니크랑 완전 모순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유형인 거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 아, 진짜? 괜찮네. 다른 문제들도 다 이렇게 풀려. 물론 지금은 진짜 이 완전 주변에서 근거가 나왔지만 이제 앞문장에서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뒷문장에서 모순의 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 주변 문장, 앞에, 뒤에 그리고 그 문장 안에서의 모순을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주면 되는 유형이라는 거. 괜찮지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 33번 빈칸 추론도 쌤이랑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빈칸 추론 우리가 도전을 해볼 건데 가장 어렵다고 정말 악명이 높은 유형이잖아. 근데 그 유형도 유형별 풀이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클렌징 독해법, 쉬운 부분 위주로 골라서 읽는 독해법 있지? 그 독해법만 적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주도록 할게.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단어 나와 있으면 얘네 읽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추론 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일단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먼저 읽어줄 거야. 첫 문장부터 읽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쌤은 여기를 먼저 보는 거 추천. 왜냐면 우리 빈칸 문장을 먼저 보잖아.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대충 유추를 할 수 있어. 그걸 안 상태로, 그걸 기억한 상태로 지문을 읽으면 이 정보를 찾기가 훨씬 빨라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 빈칸이 포함된 문장, 지금 for부터 그리고 signals까지 나와 있어. 자, 그럼 이 부분 빠르게 읽어보자. 자, 처음부터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 그냥 버리세요. 너무 이런 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우리 주어, trade off, 그리고 동사, can be, worthwhile 나왔고, 그리고 but, 하지만이 나왔어. 그리고 when, 부사절이라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또 주어, start, 동사. 쌤, 한 문장에 동사 하나만 와야 되는데 왜 주어 동사 또 나왔어요? 이런 생각한 꿈이 있지.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는 또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약간 동사 치트키야. 얘가 오면 동사가 하나 더 올 수 있어. 자, 그 점 좀 참고해주면 되고.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이 부분 해석을 해볼게. 자, trade-off. 알면 좋지만 이거를 모른다는 전제하에 진짜 우리 꾸미들 입장에서 쌤이 설명을 해볼게. 자, 이거 지웁니다. 자, 이거 지우고 해설 강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주어를 모른다고 쳐볼게. 자, 머시기가 있어. 머시기가 이 단어는 알아야 돼. 같이 있을 수 있대. 하지만 그럼 뒤에 얘들아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 그치,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같이 있는 요게 플러스잖아. 그렇기 때문에 but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다. 실제로 봤더니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cue, 단서, 시그널도 단서라는 뜻이지. 뭐 신호. 그래서 우리는 신호와 단서들을 놓치기 시작한대. 역시나 마이너스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우리 잘 풀고 싶으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글로 정리하면 좋거든. 자, 한번 정리해볼까? 자, 처음에 우리가 버린 부분 있잖아.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게 가치가 있대. 근데 하지만 when we, 우리가 머시기를 할 때 단서와 signals, 신호들을 놓치기 시작한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괜찮아?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언제 단서와 신호를 놓치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한국어로 적어보는 거야. 그래야 말리지 않습니다. 뭐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지 미리 한국어로 적어놓고 들어가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단서와 신호를 언제 잘 못 찾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부분 한번 볼래? when부터 long까지, 그리고 accidents부터 drops까지, 그리고 위부터 alarm까지 이렇게 밑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When we are stuck, 우리가 갇히는 거야. 근데 narrowed, 이거는 좁혀진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좁혀져 있을 때, for too long,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좁혀져 있을 때, accidents, 사고들은 go up, 증가한다. and performance, 그리고 performance, 성과, 얘네들은 drops,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네. 그치? 쌤, 그니까 우리 아까 마이너스,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accidents부터 drops까지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성과는 줄어드는 거. 이게 바로 마이너스지 뭐야.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언제 잘 못 찾게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 마이너스인지 그걸 찾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when하고 나와 있었어. 쌤, 그러면 우리 이 when 부분이 딱 여기 빈칸 when we 뭐시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when we가 얘들아 동일하잖아. 그러면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거. 지금 우리 we start to miss cues and signals랑 we miss hearing alarms, 이 부분이랑 완전 똑같은 거 느껴져? 우리는 단서들을 놓치기 시작한다. 우리는 알람을 듣는 걸 놓친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we miss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뒤에 똑같은 말 하니까 여기 when 부분 또 똑같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딱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얘들아, 좁혀져 있는 거에 갇힌다랑 가장 비슷한 거를 선택지 5개 중에 골라봐. 바로 4번이지. remain zoom. 자, 우리 zoomed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 카메라에서 zoom in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zoom이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들아, 봐봐.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확대를 했어. 그러면 확실히 우리가 보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시야가 넓었어. 근데 zoom을 하는 순간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시야가 좁아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zoomed, 이 부분이 바로 narrowed, 좁은, 이거랑 완전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똑같은 부분끼리 화살표로 연결 한번 해볼게. narrowed, 그리고 remain zoomed, 이런 식으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n for too long까지 완전히 똑같아. 빼박이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푸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이 구조도 독해법을 통해서 찾았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정보를 지문해서 또 확인을 해. 그리고 이제 이거랑 똑같은 말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찾기 편하게 되어 있을 거고, 어려운 문제, 진짜 킬러로 나오는 문제의 경우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걸 알아보기 힘들게끔 좀 꼬아서 냈을 거야.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지문 동의어긴 한데 꼬아서 내냐 아니면은 알아보기 쉽게 내냐, 이제 그거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선택지들도 쌤이랑 한번 볼까? 자, 이거 다 지우개로 지우고 깔끔하게 볼게. 자, 지금 우리 선택지 분석을 할 건데 선택지는 얘들아 주제 찾기랑 똑같아. 오답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반대. 그러니까 정답 선택지 먼저 적어놓고 얘랑 반대되는 거를 적어놓는 거야. 지금 얘는 zoom,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되게 좁혀진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거의 반대는 좀 넓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뚱딴지, 그러니까 완전 개소리 집어넣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반대인지 뚱딴지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선택지 분석해볼게. 자, get distracted. 자,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 distract는 산만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많은 sources, 어떤 원천,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산만하게 된대. 얘들아, 우리는 좁은 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too many sources,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리고 산만하게 되는 것도 아니지. 우리는 좁게 집중을 해야 돼. zoom, 시야를 좁히고 narrowed, 좁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선택지는 반대라고 할 수 있어? 뚱딴지라고 할 수 있어? 반대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2번. Rely too heavily on digital devices. 그러니까 디지털 장비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디지털 장비 이건 좀 개소리라고 볼 수 있겠죠. 뚱딴지야. 그래서 뚱딴지라고 적어볼게. 자, 그리고 이제 3번.
randomly, 그러니까 랜덤하게 switch, 왔다 갔다 한대. between tasks, 그러니까 일들, 업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랜덤하게 막 정신 사납게 한다는 거야. 1번이랑 사실 비슷한 얘기네. 자, 이것도 얘들아 완전 반대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는 집중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랜덤 스위치 뭐 이런 거 다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보자. fail, 실패하는 거야. 근데 뭐에 실패하는 거야? to control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걸 실패한대. 너무 멀리 갔지 얘들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 개소리라고 보면 돼. 우리는 좁은 거를 찾아야 된다. 근데 완전 뚱딴지 선택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3번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문장삽입 푸는 거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삽입은 얘들아 쉽게 말해서 지문 단절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지문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부분에서 뚝 문맥이 끊기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여기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을 일바로 읽어주고 첫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돼. 지문을 읽을 때는 분명히 단절이 있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박스 먼저 읽어볼까? But 하지만이 나왔어. 자, 이렇게 박스에 이런 연결사가 나오면 완전 초집중. 이거 엄청난 단서 얘들아. 하지만 cute and beautiful designs, 귀엽고 이제 아름다운 디자인들은 also,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대. 자, 그러면 얘들아 바로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예측을 한번 해볼게. 그래야 말리지 않아?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이 또한 단점을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 하지만이 있었어. 자,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 단점의 반대. 장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겠지. 자, 그래서 장점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뒤에부터는 downsides,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지문이 있고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딱 바뀌는 부분, 딱 이 부분에서 지문 단절이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어딜까?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빠르게 핵심만 콕콕 짚어볼게. 자, 일단 여기 밑에 나온 단어 확인을 해주시고, 자, 우리 이 지문에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이끌어내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however 문장 볼래? 여기 보면 이끌어낸대.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들은. 근데 두 가지 매우 다른 동기부여를 이끌어낸대. 그럼 얘들아, 아까 여기 cute and beautiful designs가 있었잖아. 그걸로 봐서 우리 어떻게 좀 추론을 할 수 있냐? 1등급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엽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두 가지 다른 motivations, 동기를 가지는구나. 그리고 아까 박스에서 downsize, 단점, 그리고 앞에 장점이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다른 motivation에 좋은 모티베이션이 있고 또 안 좋은 모티베이션이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 좋은 모티베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뒤에서 단점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장점에다가 핑크빛으로 형광펜 한번 해볼게. 자, 지금 보면 다음 문장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 Nurturing motivation. 자, 동기를 양육하는 거야. 근데 그때 동기는 어떤 동기냐면 take care of,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케어하는 거. 좋은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밑줄 한번 쳐볼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 또 뭔가를 이끌어낸대. self-expressive, 뭐 signaling, motivation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다고 한들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플러스겠구나 이러고 이제 성격 좋게 넘어가 주면 돼. 너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막 집착하고 시간 걸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보세요. 자, 4번을 보면 얘들아 갑자기 lack of sophistication,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정교함, 그러니까 세심함 요런 뜻이야. 정교함이 부족하대.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치, 마이너스야. 쌤, 여기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쌤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줄게. 자, 그러면 뭐야 밑줄 정신 차려. 그리고 여기 보면 or seriousness, 진지함이 부족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고 여기 앞에 플러스잖아. 단절이 느껴지는 부분 4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 그리고 얘들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박스를 4번에 넣어보고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 좋은 점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하지만 단점들도 있어. 그 단점에는 정교함, 진지함이 부족한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장삽입 푸는 법까지 쌤이랑 공부를 해봤어.
얘들아, 이렇게 나랑 같이 오늘 주제 찾기, 어법,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장 삽입까지 풀어봤는데 어때? 생각보다 영어가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얘들아 6목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 사실 목표는 수능이잖아. 그리고 영어는 진짜로 단기간에 얘들아 공부 방법만 내가 제대로 설정을 해두고 열심히 하면 정말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2달 만에 9등급에서 89점, 그러니까 거의 1등급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방금 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부분 굳이 읽을 필요 없고 지금 우리가 본 지문 근거들 다 쉬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고 유형별로 푸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우리 꿈이도 영어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는 효자 과목으로 만들기 진짜 좋은 과목이야. 그래서 이 해설 강의 쌤이 계속 열어둘 테니까 이거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려 들으시고 이거 계속 보면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걸 배워.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혼자서 기출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쌤 수업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육모 보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그리고 쌤이 앞으로도 영어에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올려줄 테니까 우리 남은 기간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하다 만납시다. 안녕.